네, 이육설의 디딤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은 2018년 9월 4일 오후 2시 59분이고요. 지금 7교시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2학년 5반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거고, 선생님은 지금 다시 4층 남자 휴게실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옆에는 정우성 선생님께서 앉아 계시고, 저는 다른 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일단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옥설 디딤 영상 본격적인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고려시대의 한국문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고려시대 문학 212쪽, 213쪽을 참고해서 보면 일단 원시시대에는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원시종합예술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누가 지나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삼국시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나라가 생기면서 건국신화, 뭐 주몽신화, 단군신화와 같은 건국신화들이 생겼었고, 운문으로는 그렇죠, 고대가요가 생겼었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요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국 시대, 신라가 통일하고 북쪽에 발해가 있는 이 남북국 시대에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물론 그 신화를 포함하고 있는 신화 전설 민담의 설화의 시대였고, 그리고 운문으로는 향가가 나타났다. 신라의 노래인 향가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뭐가 또 발전을 했냐면 그 향찰뿐만이 아니라 한문을 사용하는 한문학. 이것은 주로 이제 교과서를 살펴보면 산문으로는 삼국사기에 담겨 있는 작품들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한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정지상의 송인이라든지 그 전시대 통일신라 시대에 최치원의 추야우중과 같은 한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추야우중 한시인 거고요. 추야우중 송인인 거고요. 다른 한시 작품들도 많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돼서 한문학 한시들은 계속 창작이 됐고요.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산문은 설과 가전, 그리고 운문은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제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설과 가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설에 해당하는 이옥설이죠. 자, 고려가요의 의미는 고려시대의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시가입니다. 고려 소교 같은 말이고요. 자, 남녀상열지사라는 특징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뜻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거운 그런 일들, 남자 여자가 이제 뜨거운 일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한 그런 점들이 이 고려 가요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이별의 정한을 나타낸 동동, 서경별곡, 가시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동은 이제 아으 동동다리 하는 후렴구에 동동이 들어가서 북소리죠. 동동. 이 소리가 들어가서 동동이고요. 정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쭉 이제 노래를 한 거고요. 서경별곡은 그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데 그 대동강 건너편에 이미 건너가서 꽃을 꺾으면 어떡하나. 그렇죠. 꽃을 꺾는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여자의 불안한 어떤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가시리는 가시리 입고 나는 뭐 버리고 가시리 입고 나는 하는 그 가시리입니다. 어쨌든 다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삼호곡은 어버이의 사랑 중에서도 모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고려가요고요. 청산별곡은 유명하죠.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뭐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하는 그 청산별곡입니다. 이 청산이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고려가요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남녀상열지사는 서경별곡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쌍화점에도 나오는데 좀 성적으로 좀 문란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풍자적이기도 하지만 좀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이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체가, 또 다른 논문인 경기체가와 산문인 설과 가전이 있는데요. 경기체가는 고려 중기 이후 신흥사대부 계층이 주로 부르고 향유한 노래입니다. 구절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구절이 들어가서 경기를 따서 경기체가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경기자가 작품은 한림별곡이 있고요. 교술갈래에 해당합니다. 이 교술갈래는 주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작품 갈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자기가 이제 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교술갈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화면 밖으로 조금씩 나가나요? 네. 이렇게 보면 좀 덜 나가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교술갈래는 자꾸 특징이 뭔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몽적이다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자, 뒤에 나온 설도 역시 교술갈래예요. 설은 뭐냐?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여 서술한 글, 고전 수필인데, 이제 수필 중에서 고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필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 설도 마찬가지로 자기 경험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이걸 깨달았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이 사물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어떤 일생을 나타낸 그런 갈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교술 양식이고요. 이런 어떤 의인화를 통해서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화활동에서 공방전을 통해서 또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이욕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규보라는 사람이 아까 초성 퀴즈에 썼던 동국 이상국집이었나요? 네,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한 그런 작품이죠. 이욕설이라는 제목의 뜻은 집을 수리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집, 옥, 수리할 때 리, 그래서 집을 수리하는 말씀설, 집을 수리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죠. 부문이 짧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행랑채라는 것은 이제 문 쪽에 붙어있는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집은 방이 2칸인데 이 사람은 그냥 대문간 곁에 있는 집이 또 방이 3칸이네요. 큰 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칸이 퇴락해서 수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앞서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가게 하였다. 이 행랑채에 자주 사람이 머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2칸은 비가 샜는데도, 샌지 오래됐는데도 고치질 않고, 나머지 한 칸도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를 맞아서 비가 새서 수리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네요. 자, 그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됐으니까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아서 시기를 놓쳤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춘혁, 기둥, 들보, 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죠.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자, 수리를 일단 합니다. 그런데 비가 샌 지 오래된 것들은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안 맞은 것은 거의 다 멀쩡해서 경비가 적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둘이 조금 대조적이네요.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들고. 자, 대조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처음에 미리 수리를 했으면 돈이 덜 들었을 텐데, 방치했다가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속담과 어울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간단한 일은 호미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을 키워버리면은 더 힘이 든다라는 뜻의 속담이죠. 자, 여기까지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고쳤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 이제 경험을 얘기를 했고, 경험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깨달음을 얘기하겠죠.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죠. 제시합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기 깨달음을 사람의 몸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추리해서 유추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다가 먼저 적용을 해보니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이 집과 마찬가지로 빨리 고쳐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오래 방치하면은 다시 못쓰게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먼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는 뭐에 적용을 했냐? 나라의 정사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유추적으로 적용을 했죠.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경계하는 거죠. 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표현법, 그게 곧 서리법이고요. 삼가야 한다라는 어떤 경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뭘 삼가야 되느냐? 나라의 정사가 잘못됐으면 바로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백성이 못 살게 되고 이미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럼 이미 늦은 거죠. 이때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라든지 속담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늦었다. 그렇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사후 약방문이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이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속담과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사자는 네 글자는 아니네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뭘 얘기했어요? 깨달음을 얘기했죠. 그래서 설은 먼저 경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술 가래라고 얘기했죠. 자, 11분 26초가 넘어가네요. 그 앞부분에 오프닝 영상도 1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12분이 넘는 조금 이제 긴 영상을 찍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 봐주고 해서 선생님이 정말 즐겁게 정말 3학년 담임하면서 너무 정신없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줘서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2학기 내내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힘을 주고 선생님도 더욱더 즐겁게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